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있잖아요. 그 계약법 총론인데, 한참 전에 지금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파일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과거에 촬영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재촬영합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계약의 성립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71페이지. 1절에 계약의 의해가지고 약관법이 나와 있네요. 약관법 1번에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도 중요하다. 자,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때는 중요한 것이라도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게 맞죠? 1번은 틀렸습니다. 법령과 동일한 내용,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이거는 중요한 것이라도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1번은 X. 자, 이번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란 말은 개별약정이란 말입니다. 약관조항은 인쇄체, 개별약정은 필기체. 필기체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자,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래야 맞잖아요. 틀렸고, 3번의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통일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네요. 자, 4번의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다.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회사보다는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 맞네요. 자, 5번에는 민법 137조의 예외입니다. 특칙이죠. 우리 민법 137조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로 간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약관은 특칙이 적용돼서 일부 조항이 무효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함이 원칙이다. 맞네요. 그죠? 자, 계약의 성립을 한번 볼까요? 계약의 성립. 1번 보겠습니다. 조문은 참고하시고. 자, 성납자가 청약과 성납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했다. 자, 불합치한 거는 확실한데 그걸 알고 했다. 의식적 불합치. 모르고 했다. 무의식적 불합치.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치가 있으면 계약 성립은 안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불합이든 그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취소 대상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맞네요. 자, 이거는 청약 유인과 다르죠. 청약 유인은 추상적, 비확정적 의사의 통지.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맞습니다. 자, 4번의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이 특정돼야 다르죠.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광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청약과 동시에 성납기간을 정해야 된다. 4월 30일까지 성납해라. 이렇게 해서 꼭 성납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성납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하면 그 기간 안에 회답을 해야 되고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안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성납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성납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 4월 10일까지 답을 하라고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4월 10일까지 성납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나버리면 원래 청약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6번은 맞네요. 그죠? 자, 7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계약의 성립 시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어떤 청약을 했습니다. 어떤 청약을 했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어떤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했는데 자, 을이 성납을 하겠죠. 성납을 합니다. 성납을 한다. 성납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됩니다. 또는 성납 대신에 성납의 의사가
실현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저 갑이 화장품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어른한 사람이 화장품에 대해서 성낙을 의사표시한 것이 아니고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버리면 그 바르는 행동은 성낙의 의사가 실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낙으로 계약이 성립할 때는 대화자하고 격지자가 있습니다. 자, 대화자는 원칙이 적용돼서 성낙이 도달이 됐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격지자에는 성낙의 발신 시에 성립한다고 특칙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발신 시. 자, 여기 잘 보시면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시점은 성낙의 발신 시 이렇습니다. 자, 지금 물은 거는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었습니다. 성립 시기. 그러면 성립 시기는 결국에는 성낙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점, 격지자 간의 성낙의 효력 발생 시점은 성낙의 발신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격지자 간이라는 말에 흥분을 하지 마시고 격지자 간의 청약의 효력은 이때는 도달주의가 집에서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청약과 성낙으로 계약이 성립할 때는 그죠? 대화자는 도달 시, 격지자는 발신 시. 뭐가? 계약 성립 시점 또는 성낙의 효력 발생 시점이 발신시다. 근데 격지자라도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여전히 원칙대로 도달시다. 그래서 7번은 격지자 간의 청약을 물었기 때문에 이때는 발송한 때가 아니고 도달한 때. 7번은 틀리네요. 자, 8번에 청약자가 통지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조문에 의사표시 파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도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표의자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은 영향이 없다. 즉 그대로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되어서 법적으로 도달된다. 8번은 X네요. 자, 8-1은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래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도달을 전제로 한다. 왜? 도달이 정상적이므로 따라서 8-1도 청약이 도달됐다는 것을 전제로 초래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8-2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맞네요. 그죠? 8번하고 8-2는 같습니다. 8번은 사망이고 8-2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9번에 청약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일을 하지 않으면 성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한 경우에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의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자, 청약자가 성낙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약자가 5일 안에 일을 하지 않으면 성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청약을 하더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5일 안에 성낙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낙은 성낙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성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성낙한 때는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10이 무엇하고 비교해야 되겠네요. 자, 성낙이 기간 지난 후에 청약자에게 도착했다. 이걸 연착된 성낙이랍니다. 그럼 연착이 된 성낙은 놔둬버리면 계약 불성립을 끝나는데 연착된 성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봐서 거기에다가 성낙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10번하고 12번을 기억하십시오. 자, 청약을 해오는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성낙하면은 원래 성낙이 아니므로 계약은 일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그죠? 1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죠? 90만 원에 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을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이제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온전한 승낙이 아니단 말이에요. 승낙은 그냥 오케이, 응, 이게 승낙이야. 그래서 변경을 가거나 조건을 가해서 승낙을 해버리면 그죠? 무슨 뜻이냐? 이 원래 갑의 청약을 을이 거절하고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지가 90만 원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러면 이제 90만 원을 새 청약으로 보니까 갑이 거기에다가 오케이 해버리면 90만 원에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을이 100만 원에 청약을 했는데, 이제 갑이 100만 원에 청약을 했는데, 을 쪽에서 승낙을 합니다. 을 쪽에서 갑한테 승낙을 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4월 10일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4월 11일 날 연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연착 이렇게. 그러면 이 연착이 있으면 계약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의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봐서 거기에다가 다시 갑이 오케이 하면은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번과 12번은 조문입니다. 자, 11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다. 맞네요. 승낙은 청약을 해온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1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은 발송 시점에 성립. 맞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점을 묻습니다. 성립 시점 물으니까 발송시, 발신시다. 그런데 다만, 그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도달을 하지 않으면 절대 계약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도달이 되면 소급해서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4번에 갑이 을에게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정하여 물건을 매도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을에게 도달했다. 10월 30일, 10월 30일. 자, 갑이 을에게 10월 30일 답을 주시오. 30일 날 답을 주시오 하면서 지금 청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자, 을이 10월 25일에 을이 갑에게 10월 25일에 그죠? 승낙 통지를 발신하여 그죠? 10월 27일 날 도달이 됐다. 이건 뭐 정상적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했네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도달이 됐기 때문에 격지자니까 10월 25일 날 성립이 된다. 1번은 틀렸네. 자, 계약은 발송 시점 10월 25일에 성립합니다. 자, 이번 을이 10월 29일에 발송한 승낙 통지가 10월 31일. 자, 10월 29일 날 발신을 해가지고 10월 31일 날 연착이 돼버렸다. 보통 연착이네, 그죠? 보통 연착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착된 승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낙이 연착하면 계약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연착된 승낙을 갑 쪽에서 새 청약으로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10월 29일에 발신한 승낙이 10월 31일에 연착이 되었다면은 갑이 을의 연착된 승낙에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은 계약은 성립한다. 이래 맞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0일에 발신을 하여 10월 31일에 연착했다. 이거는 사고 연착이네, 그죠? 사고 연착.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다. 그때는 을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호하는 방법은 갑이 을에게 연착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연착 통지 또는 지연의 통지. 근데 갑이 받아보니까 소인이 10월 20일 날 찍혀 있어. 그런데 10월 30일 연착이 돼서 큰 사고가 있었다. 갑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빨리 연락해 주란 말이에요. 어라, 10월 20일 날 보냈대. 근데 사고 때문인지 연착이 됐다. 그러면 딴 사람은 그랬다. 준비하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하면서 빨리 이렇게 연락해 줘야 된다. 연착 통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통지를 해줬다면 그때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았을 때 이때는 연착이 안 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격지자이기 때문에 성락의 발신시 10월 20일 날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지금 연착 사실을 을에게 알리지 않았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연착이 안 된 것으로 돼서 격지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데 성락의 발송시에 성립한다. 맞네요. 자, 15번에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했다. 자, 성락의 의사가 실현되었죠. 뭐 그렇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 교차 청약의 경우에는 양 청약이 도달됐을 때 또는 후에 청약이 도달됐을 때 교차 청약은 격지자, 대화자 따지 않고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그 16번은 틀리네요. 자, 17번은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됐다.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성립한다.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 발송한 때가 아니고 도달한 때. 교차 청약은 이제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535조. 제목이 우선 계약상이 아니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예를 든다면 갑이 집을 한 채 지금 소유하고 있다가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런데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홀라당 불탔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채무자이거든요. 채무자, 을은 채권자. 요거를, 그죠? 매매 전에 원시적, 집이 불탔다, 객관적, 전소했다, 전부 불능이라 합니다. 정확하게. 그럼 매매 전에 이미 집이 불탔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무효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하고 관련된 권리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고,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 없고,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없습니다. 권리 의무가 없어요. 권리 의무가 없어.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럼 뭐가 문제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는 사람 쪽에서 이 매매가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돈이 있단 말이에요. 지출된 돈. 그거는 손해본 거를 배상이 된다. 지출비용. 대표적으로 금융이자가 있네요. 그죠? 자, 1억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지금 2개월치 200만 원 지금 지출됐다. 그 다음에 이 갑의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 한참 전에. 조사 비용 200만 원이다. 자, 이런 거. 즉,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손해 상당의 이익. 이거를 우리는 이행이익이라 합니다. 신뢰이익이라 합니다. 신뢰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집이 정상적으로 넘어왔다면 병한테 1억 1천으로 전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매 차익. 전매 차익이 지금 1,000만 원이네. 그죠? 1,000만 원. 전매 차익. 또는 뭐 시세 차익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발생되는 이익이므로 요거를 우리는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이행.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에게는 잘못이 있고, 자, 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선의 및 무과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잘못이 없는 을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계약상의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상의 책임은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진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갑이 집이 불탄 줄 알았다. 불탄 줄 알 수 있었다. 주의만 했다면은. 그런데도 집을 팔았다. 나쁜 놈이죠. 그럼 을은 천지도 모르고 지금 집 불탄 줄도 모르고 또 모르는데 잘못도 없이 샀다. 그럼 을은 지금 보호대이 되고 갑은 좀 처벌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때 책임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저기서 200만 원이죠, 그죠?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거 100만 원이라 합시다. 100만 원, 100만 원. 총 200만 원 신뢰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배상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신뢰이익은 여기서 200이고 이행이익은 지금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신뢰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매 차익이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이익은 200이고 이행이익은 100 아닙니까? 그때는 신뢰를 배상하되 100만 원 한도로 배상하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에서 작은 거를 배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이 아니고 체결상이다. 그리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다. 배상하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 배상을 받는 사람은 선의 및 무과실, 배상의 내용은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배상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맞고. 자, 이번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토지가 전부 수용됐다. 자, 체결 전에 전부 수용돼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됐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의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전부 수용됐다. 체결 후 전부 수용. 이거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므로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맞네요. 아, 틀렸습니다. 4번, 3번은 X. 물을 수 없다 해야 맞잖아요. 3번 X, 4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하는 데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틀리네요. 선의, 무과실 동시에 요구합니다. 선의이면서 과실도 동시에 없어야 한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자, 이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그 말은 이행되었을 때 생길 이익이니까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자, 거기까지고 6번, 7번, 8번은 우리 특수한 판례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사건. 뭐 일명 할배 사건이라고 하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사건. 자, 우선은 요거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할배인데 자연녹지, 전원주택지가 가능한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할배한테 흥정을 하러 갑니다. 흥정. 3월 1일 날. 뭐 교섭이라 하죠. 그죠? 땅 파시오 할배. 그래서 을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 입고 딱 가가지고 108배를 딱 합니다. 그래서 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한 달 후에 계약서를 써줄게. 이래 됐어. 한 달 후에 계약서를 써줄게. 그래서 할배는
개발업자에게 신뢰를 부여했고 이 신뢰를 믿고 을이 기대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되리라고. 기대를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포크레인 빌렸다. 미리 1,000만 원 주고 포크레인 빌려놨단 말이에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개발의 견적서, 제안서 이런 거를 작성했어. 이게 100만 원 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이 이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한 달 뒤에 4월 1일 할배한테 갔습니다. 할배, 계약 쓰시죠 하니까 네가 터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 할배. 할배가 노하는 것을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랍니다. 저 이런 경우에 을은 1,000만 원 벌써 날려버렸습니다. 그죠? 100만 원 요거는 을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상 내용에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이 할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535조가 적용이 안 돼요. 예. 자, 우리 규정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535조는 원시적 불능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750조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불법 행위. 왜? 우리가 535조는 잘 보시면 계약은 성립은 됐어요. 성립은 됐는데 무효이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계약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됐잖아요. 불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535조는 근본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750조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물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나 신뢰배상입니다. 그러면 신뢰배상에 들어가는 게 준비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할배가 만약에 개발업체 인격적 침해까지 해버렸다. 그럼 을은 인격적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죠? 500만 원. 500원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맞네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750조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맞고. 자, 7번에 부당한 정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신뢰 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35와 원칙은 같습니다. 신뢰 손해에 한정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8번에 부당 파기된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준비 비용, 아까 1,000만 원, 포크레인 빌린 거죠. 통상의 준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9번에 보시면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 한 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 지정 매매를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200평 갑이라는 사람이 200평 토지를 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2억으로 샀다고 칩시다. 평당 100만 원으로 2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넘어갔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30의 부족에 190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수량부족이랍니다. 수량부족. 그럼 이런 경우에 190평,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1,000만 원 받아내야 된다. 1,000만 원. 190평이면은 10평값. 한 평에 100만 원이니까 10평값 1,000만 원. 그죠? 자, 1,000만 원 청구. 어디 1,000만 원 청구. 1,000만 원 돌려주세요. 요렇게 청구할 수 있게 이미 줬다면은, 안 줬다면은 1,000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감액 청구를 하셨다. 즉 1억 9천에만 주겠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구할 때 근거가 대금 감액 청구. 대금 감액 청구로서 하느냐.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하느냐.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금 감액 청구를 한다는 말은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담보 책임.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담보 책임은 계약 자체가 유효일 때만 생깁니다. 그리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도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무효일 때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결국 200평을 샀는데 30평이 부족하다, 10평이 부족하다. 30평이 부족하네요. 30평. 170평이네. 그럼 1,000만 원, 이거 3,000만 원 내라. 이렇게 되겠네요. 3,000만 원. 1억 7천. 1억 7천. 자, 3,000만 원 다시 돌려주시오. 아니면 1억 7천으로 감액합시다. 이렇게 청구합시다. 그럼 그 근거가 담보 책임으로 대금 감액 청구를 해야 되냐, 535조를 해야 되냐, 부당이득을 해야 되냐. 그럼 이 매매가 무효이면은 이 두 개가 가능해요. 유효이면은 이게 가능하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200평으로 알고 매매했는데 30평이 부족하더라. 그럼 30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죠. 그냥 소량이 부족할 뿐이지 매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고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래서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를 전제로 하는 대금 감액 청구로 해야지 무효를 전제로 하는 535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는 안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어른가백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성립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촬영을 해놨는데 그 파일이 깨져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죠? 다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뭐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